물건이란 건 지금 현재 내 처지에 맞는 게 좋은 물건입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못 바꾸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똑똑똑에 많이 써놨습니다. 큰 물건이 크게 번다. 딱 보아하니 크게 보네. 큰 물건이 작은 돈을 가진 사람을 탈락시키기도 하죠. 작은 돈 가진 사람은 큰 물건을 덤비질 못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돈은 적은데 큰 물건을 도전을 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융자를 낄 수밖에 없습니다. 융자를 껴야 된다. 융자를 껴야 큰 물건에 도전이 가능합니다. 큰 물건에 도전하려는 거는 모험을 즐기기 위해서입니까? 큰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큰 돈을 벌기 위해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유 융자 끼면요 너무 아까워서요. 월급 중에 많은 부분이 주니까 생계비가 줄잖아요. 또는 아유 너무 괜히 소비하는 것 같아서요. 융자를 끼고 이자를 주는 것이 은행에 배를 불리기 위해서입니까? 그렇게 은행한테 돈 주려고 일부러 융자 끼세요? 아니잖아요. 내 돈 부풀리려고 피치 못하게 끼게 되는 겁니다. 내 돈 부풀리려고. 즉 융자는 나의 살을 찌운다. 물론 바다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침몰시키기도 하죠. 끼워라 그러니까 자기 처지 모르고 막 끼워 넣었다간 죽는 소리 들리겠죠. 그래서 항상 제가 융자를 어디까지 낍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가랑이가 찢어질 때까지. 가랑이가 찢어질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가랑이가 찢어질 때까지입니까? 찢어지기 직전까지입니까? 직전까지. 너무 찢어지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실무반에서는 또 찢어지기 직전에 대한 깊은 의미를 설명합니다. 찢어질 때까지? 그럼 모르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내가 30kg를 들었어요. 그럼 이제 한 30번쯤 들다 보면 못 드는 순간이 오죠. 자, 그럴 때 우리의 힘이 다 0입니까? 놓고 20kg짜리 들면 또 10번 이상 합니다. 그죠? 그러면 내 힘이 다 쓴 겁니까? 그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랑이가 찢어질 때까지 껴라라는 말 뜻은 뭡니까? 내가 진짜로 최선을 다하는 선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단계에서는 이제 융자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이제 먼저 일깨우는 게 급선무고, 융자는 은행 배불리려고 끼는 게 아니다. 내가 큰돈 벌려고 끼는 거고. 그럼 왜 큰돈 벌려고 하느냐? 경매는 20%씩 떨어지는데 큰 물건이 더 떨어지더라. 그러면 이왕이면은 내가 1억 가지고 있으면은 융자 안 끼려고 하면은 8천짜리 사야 됩니다. 그래야 융자 안 끼죠. 한 융자를 1억 낀다고 하면 거의 한 2억까지 쓴다고 보죠. 2억까지 쓴다고 보면 한 3억짜리도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르다 이거죠. 다르다. 그리고 융자라는 거를 되게 좋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융자가 없었으면은 급성장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급성장할 수가 없어요. 좋은 물건을 잡을 수가 없었고, 우리는 융자도 끼지만 그 외에도 또 원전이 없어도 도전합니다. 없으면 앵벌이를 해서라도 메꾸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정신이 필요하다니까. 그러니까 가진 돈이 적어서 안 된다. 이런 태골심을 가진 단계면 이미 경매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요거 외에도 깊은 경지가 수두룩한데 그냥 밑에서 놀고 있는 사람 가르쳐서 데리고 다닐 만큼 한 가지가 않더라. 그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있는 전문가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 경우는 어떤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 전문가의 말을 잘 듣지 않고 가장 최측근의 사례를. 옛날에 한 몇 년 됐어요. 어떤 아줌마가. 잉크가 잘 안 나온다. 어떤 아주머니가 사무실로 쏙 들어왔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아직은 잘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사람 얼굴만 딱 보면 호주머니에 돈이 얼마가 드는지 바로 압니다. 바로 이렇게 딱 보고 돈이 좀 있겠다. 일 좀 되겠는데 이렇게 점쟁이처럼 됩니다. 근데 딱 오면 이게 아니다라는 사람이 하나 없어요. 딱 이거 돈하고는 별로 안 친한 사람이 왔네? 이렇게 이제 했는데 막 이렇게 그래도 경매해보겠다. 왜 그러느냐? 사무실을 열어놓고 스스로 사무실을 보고 경매하겠다고 들어온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책을 쓰기 전까지는. 책을 쓰니까 그 다음부터는 막 지방에서 와가지고 강의도 듣기 전에 그냥 와서 그냥 컨설팅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책을 쓰기 전이니까
그냥 들어와서 경매한다 그러면 참 당황스럽죠. 이게 웬일이지? 이러기가 어렵다 이거죠. 이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막 들어와가지고 경매대에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길래 그래? 그러면 해보자.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이런 거는 경매는 혼자 하기 어려운데 남편의 동의 받으셨어요? 남편의 동의? 이렇게 물어봤어요. 상관없다. 이거 상관없다. 이거는 내가 호프집을 하니까 이 아줌마가 호프집을 해요. 동네에서. 내가 현찰도 주로 내가 장사도 내가 하고 상관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한두 번 진행이 됐어요. 어떻게 진행되냐? 좋아하는 물건을 붙여봤습니다. 딱 붙였어요. 그런데 한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일주일도. 그랬는데 전화가 뜸해요. 물론 이제 저는 컨설팅을 관여를 잘 안 합니다. 첫날 그날은 제가 이제 밖에 이렇게 이제 커피 마시고 돌아다니고 있을 때 들어오니까 이제 인사치레로 앉다 보니까 얘기가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직원 보고가 이 사람 생각이 조금 바뀐 것 같다 이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원인을 나중에 한번 와봐라. 그래서 제가 이제 면담을 했어요. 왜 그러십니까? 남편이요 반대예요. 그럼 반대하는 사람 목록을 얘기해보세요. 1번 남편이 하도 전화를 해가지고 시댁 식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전화를 한대요. 한 번은 시아버지,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시엄마, 그 다음에 뭡니까 올케, 작은 아버지 전화 와서 왜 당신은 그러냐, 남편 말 왜 그렇게 안 들어요,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더니 남편은 계속 반대죠. 그 다음에 남편의 친구들도 반대를 하더라. 경매하면 망하는데 왜 그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 하지 마. 그 다음에 뭡니까? 동네 단골 손님들. 호프집 하니까 단골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그러면 시댁 식구들 중에 경매 투자를 해보거나 경매를 들어보거나 한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그럼 남편 혹시 경매 공부를 하거나 경매 투자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럼 남편의 친구는요? 아니요. 단골 손님 아니요. 그러면 무슨 근거로 믿습니까? 그냥요. 이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늘 이 사례를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약은 약사한테, 병은 의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원칙도 못 지킵니다. 일반인들이 다. 그래서 참 대단하다. 그죠? 우리가 옛날에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를 보면 싸움을 잘하려고 주인공이 누굴 찾습니까? 싸움의 기술 보셨어요? 네. 보면 도장, 관장님 찾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배우면 맨날 얻어 터지잖아. 나중에 누구한테 배우죠? 그냥 싸움 잘하는 이제 그 사람한테 배우잖아요. 그거 보면서 저도 느낀 게, 내가 싸움을 잘하고 싶으면 싸움을 잘하는 사람한테 배우면 됩니다. 뭔 말이냐? 이마에 몇 단이라고 써진 사람한테 배우는 게 아니고 실제로 잘하는 사람한테 배우는 거.